네, 반갑습니다. 저녁 잘 드셨습니까? 그리고 잘 쉬고 계십니까?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이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연속해서 오늘까지 쉬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국을 이루었으나, 우리가 국이라 그러면 신자진이 노설 사유축 개념이 이런 정도죠. 그래서 국을 이루었으나 무정하게 된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인겸 제격, 그러면 인과 제를 같이 쓰는 격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쓰기가 참 사실 난해합니다. 난해한데 어떤 명조인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공부가 기본적으로 조금 되신 선생님들 보신 순간에 그냥 아실 거예요. 아하, 이게 뭐가 문제구나. 어떻게 이 자리를 잡아야 이 명조가 좋은지 하는 게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어떤 명조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답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까요? 오른쪽 보시면은 진금성부 112번 문제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이 명주는 철강 사업을 동업을 했었던 분이고요. 그 뒤에 이제 불상 제작을 해서 제법 많은 돈도 벌어들였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해대원에 이 살이 올라왔을 때죠. 신해대원 중에는 원래 간이 좀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우리 이제 책에는 을목을 이렇게 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금기운이 왕한사주. 그리고 대운도 이렇게 금운으로 쭉 흘러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임수, 그래서 인이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하는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 기능이 좋지를 못했다가 해자 쪽으로 흘러가니까 이제 해결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경화까지 갔었는데 완치가 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치료한 것이 이분한테는 삶의 어떤 큰 결정적인 동기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뭘 하시냐 하면은 침도 놓으시고 이렇게 기공 하시고 뼈도 이렇게 좀 맞추시고 부항도 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상관이 하나 있어서 그런지 아주 호기심도 많고 다재다능한 그런 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 내용에 보니까 테마를 한답니다. 이게 귀신 쫓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20년 전에 벌써 미국, 일본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일주일에 보통 그런 부분으로 해서 1,000만 원씩 정도는 벌었다고 합니다. 뭐 요즘 같으면은 적어도 한 2천만 원 정도, 우리 명리를 오래 하신 선생님들 같으면은 정말 일주일에 한 2천 정도는 벌어야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일주일에 뭐 한 3억 정도 봅니까?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그 정도 가까이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 그런 세상이 와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주요 포인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은 용신과 신자진 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 하나가 또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용신이 있으면 상신이 있게 되는데 병과 상신은 또 뭐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일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업과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뿌리가 뭐냐면 그 사람이 항시 거기에 염원하고 있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편지에 뿌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한 방에 그냥 이렇게 하는 걸,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여튼 이런 것이 떠나질 않는 모양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관에 뿌리가 있다라고 했으면은 어떤 명예직 같은 이런 쪽, 그런 쪽에 목말라 할 것인데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임자대운이 가장 좋았던 이유는 이제 이 시기가 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불상을 제작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불교에 쓰이는 어떤 기물들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셨는데 그 시기에 많은 재물을 조금 얻었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신데 갑신년 12월입니다. 우리 나이로 하면은 그 당시가 53세입니까? 그때에 궁금증을 이렇게 문의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을까, 이런 뜻입니다. 갑신년이라 그러면 일단은 정관입니다. 그죠? 용신년도고 신멸이면은 재와 관련되는 어떤 난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걸 타개하러 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질문이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따면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때 따셨으면 지금 아마 요 코로나 시대고 어떻게 지내면서 재물을 많이 벌질 않았을까. 이분은 뭐 전체적으로 운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 좋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관심사가 너무 많아서 배우고 또 배우고 하는 그런 정도로 합니다. 50대에도 또 중국어를 배운다고 학교에 또 입학을 하셨던 그런 분이 됩니다. 세상사 모든 것에 관심이 많고 또 특별히 못하는 것도 없이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운까지도 잘 따라주는 그런 분. 그리고 이렇게 살이 떴을 때 난제, 그래서 간기름까지 문제가 났던 분. 그런데 그게 좀 나았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하는 것, 그런 것을 먼저 답을 보고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그 위에 한번 방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신월에 났습니다. 그죠? 신월에 났는데 여기 올라가질 않나요? 예, 여기 신월에 났는데 이 신월이 요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요렇게 가는 방법이 있는데 남자로 태어나기 정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은 여자로 태어났더라면 사오미로 흘렀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기능이라든지 자기 갈 길이 아마 좀 많이 멀어졌을 것인데 천만다행입니다. 자, 정관을 쓰는 사주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신월의 을목입니다. 이건 뭐 정관격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자신 국을 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정관이 국을 짰는데 여기 보시면은 정관이 재하고 이렇게 합칩니다. 나는 내 직위 명예를 뭘로? 재물로 버는데 거기에 학문도 같이 겹쳐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살아가는 어떤 그 당시 형태 이런 것이 사실 다 그대로 살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선 이걸 지우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지의 용신은 뭡니까? 예, 정관입니다. 정관 옆에 신자진 수국이 있어서 수기운이 하나 있다라는 정도. 그래서 이게 있으면 어떤 점이 더 좋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만약의 경우 이런 명조에 방이 남방으로 흘러도 이 명조는 대파가 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정관이 또 이렇게 인의 국을 좀 하나 또 짜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지의 뿌리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제 꼬박꼬박 이렇게 들어오는 돈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더라. 배우자궁과 자식궁은 여기는 뭐 썩 좋은 면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천간의 모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에 뜬 걸 한번 볼게요. 자, 월령 중에 천간에 뜬 걸 보면은 여기도 하나 뜨고요. 여기도 하나 떴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뜰 것 같았으면은 차라리 무토가 이 정도에 가 있는 게 나았습니다. 이 정도에. 그죠? 이렇게 있었더라면은 그나마 이 무토가 임수를 극하는 것이 조금 약했을 것인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용신은 또 무엇일까요? 예, 이게 임수를 살려야죠. 물론 다 살릴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만약에 무토가 여기 뜨고 여기에 경금이 여기에 있었더라면은 이 사주는 그야말로 요즘 말로 킹왕짱입니다. 재생관, 관인상생 이렇게 됐을 것인데 그것은 그림이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이렇게 볼 때 최상의 그림을 그려보면은 사주 내에 병이 보이거든요. 아, 이 사주에서는 이게 병이구나. 이게 하나 없어야 되는데 하는 게 바로 나타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제일 문제는 이걸 때리기 때문에 임수를 살려놔야 됩니다. 탐재 개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쫓아가야 될 사람이 저작거리로 가는 수가 있고 또 인간적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이렇게 돈돈하면서 수전노로 지낼 수도 있다. 이런 게 이제 단점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상관이 있는 것도 좋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관이 있으면 재를 또 생해주거든요. 재주가 있어 재물은 벌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초년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모친과 연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분입니다. 초년의 운이 되게 안 좋죠. 이렇게 보면은 학창시절 운때입니다. 여기에 운때가 좀 좋지를 못하면은 학문으로 나가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나이로 만으로 7살 4개월 같으면은 실제로는 한 고2에서 고3 들어오는 그 가까이쯤 되거든요. 그 시절까지 운때가 좋지를 못합니다. 경술대운은 운이 좋습니까? 네, 여기는 운이 좋은데 여기도 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술토가 들어온 자체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관에 재가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들어오면서 뿌리들을 다 건드리고 들어옵니다.
전술충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중수미 형도 엮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자, 돈 벌러 좀 멀리 떠나야 될 일이 발생이 되었고, 또 배우자궁이죠. 그러면은 결혼 문제, 여자 문제나 이런 것으로 한번 큰 문제, 시끄러운 문제에 봉착이 되었던 분,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자나 돈 때문에 부모님 애를 먹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까지 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운으로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이 사주가 금기가 너무 왕해버리면 을목이 이 문제가 생길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 기능이 좋지 못하고, 이렇게 살이 떴을 때 이분이 실제로는 난제, 그래서 간 경화까지 갔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한 30살 가까이 오는 20대 말부터 35는 그 사이에 간경화까지 갔던 그런 분이다. 그때 이제 우리가 민간요법 같은 것, 이걸 이제 가까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어려웠던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어서 병신합이 됩니까? 이게 해결나는 때 맞습니까? 예, 해결은 한 가지 났습니다. 그런데 무토가 임수를 때리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한 가지 있죠. 그래서 난제를 뭔가 해결한 부분은 조금 있더라.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가 화생, 토, 토생, 금, 금생수 하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흉이 변해서 어쨌든 길이 되었다. 무조건 신금이 떴다고 해서 이 명조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자가 들어옵니다. 용신대입니다. 용신연도고 다시 신자진 수국을 짭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가 생겨서 인 문서를 잡았는데 어떤 어른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를 끌어줘서 이런 말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시기에 불상을 제작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축이 들어왔습니다. 개축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좋은 부분도 있고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좋은 부분은 또 뭡니까?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병이 되는 것을 날리거든요. 그러면 임수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무토가 용신이 아니었으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좋죠. 그런데 용신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좋은 문서, 좋은 거리를 잡아서 이렇게 내가 내 걸로 쓰질 못하던 거, 우리 임수인은 가지고 있던 것, 내 능력 이런 말도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부모로부터 받은 것, 내 건데 내 걸로서 돈 때문에 묶여가지고 쓰지 못하던 것을 쓴 것도 있지만은 또 단점은 돈이 또 하나 또 묶이는 부분이 있어서 돈을 좀 많이 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단점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배우자궁을 합치면서 일치를 갖다 때려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배우자 궁이 좀 문제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갑신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남자인 경우에 천간에 뜬 경우입니다. 자, 이게 무기합이 되고 간목이 떠버리면 상관이 살아나거든요. 이런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남자 급제 때는 대체로 부인이 아프든지 또 부인이 거기에 하필이면 상관운이 오면 둘이서 갑자기 도장을 바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감안을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신미가 들어오거든요. 신미가 들어오면은 여기에 신미월에 들어왔을 때 제 뿔입니다. 돈을 버는데 직업과 조금 어려워서 이런 뜻이 됩니다. 재물을 벌고자 하는데 조금 어렵지만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상관, 요걸 날리면서 상관과 합을 하면서 그래서 난제도 되지만은 이 난제가 오히려 새로운 말썽 나던 부분들 제거하면서 이런 말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질문을 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은 갑신년 들어오니 신금은 당연히 좋죠. 천간에 간목이 뜨는 것도 사실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상관이 살아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이 들어왔으니까 자리를 좀 잡아야 되겠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모개미가 사오미로 들어오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이 나니까 재로 충이 나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세운이 사오미로 흐르면서 대운은 충이
해자축으로 흘렀기 때문에 뭔가 사단이 조금 나질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에 말썽도 나고 좀 시끄럽고 하고 그런 와중에 이렇게 갑신년을 맞이하니까 이제 자리를 좀 잡아야 되겠다 이거죠. 그런 와중에 신미월이 되니까 이러한 질문, 재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고 조금 어려워서 그래서 상관, 이제 골치 아픈 것들을 다 정리하고 병신합, 상관은 말썽 나는 거, 골치 아픈 것, 살, 나도 어렵기도 하고 이걸 다 묶어서 다 정리하고 그래서 새롭게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공부를 하면 어떨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그런 분입니다. 자, 개축대운이 좋으냐 하면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좋죠. 왜냐 그러면은 아직도 방해자축이고요. 천간에서 이걸 날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뭘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부궁의 위험성입니다. 이 제가 오히려 약도 된다. 우리가 용신도 되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병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이렇게 돼버리고 상관도 살아있고 이러면은 이분이 조금 한쪽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실 그런 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외부 쪽도 있고 또 내부 쪽도 있고 이러거든요. 선수 교체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보면은 남자가 이렇게 말년으로 가면서 비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무슨 교체 같은 게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넘어갈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데 용신이 이렇게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로 떴을 때 유정한가 무정한가 이건데 이 사실은 이건 패격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용신이 도모하지를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패격이죠. 자, 가장 그나마 원활한 사주라고 하면은 이렇게 됐더라면은 용신이 모두 다 뜨고 모두를 만족시킵니다. 재생관 관인상생 어떻습니까? 이렇게 됐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이명주에서 공부할 것은 역시 최상의 그림을 그리면은 사주내의 병이 보인다라는 것과 일간의 뿌리가 직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공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좋은 운이 오더라도 운이 오는 반대쪽은 뭔가 사단이 분명히 나긴 납니다. 여기 남자가 예를 들어서 해자축으로 가죠. 이 눈으로 달리면은 아랫사람 구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이제 이것도 한번 실지 한번 삶에서 경험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무조건은 없거든요. 분명히 뭔가 좋아지고 있으면요. 분명히 한 가지는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정관격이지만은 이렇게 신유술로 그냥 달려오면은 간 기능 쪽에 탈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수기운으로 오면 어디에 주로 탈이 나던가요? 네, 혈압 쪽이 탈이 납니다. 압이 이렇게 생겨나거든요. 그리고 눈 안질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눈이 갑자기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감안을 해서 우리가 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프로사주학회에서 예전 2004년도에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진금승부 112번 문제. 그래서 국을 이루었으나 이렇게 무정한 그러한 사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또 넘어가야 되겠네요. 준비를 해놓고 제가 깜빡할 뻔했습니다. 유기사 명리학 특강 참가 명단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42분께서 이렇게 일단 접수를 하셨습니다. 제가 봐서는 만약입니다. 55분 이상은 안에 만약에 오시면은 조금 이렇게 시끄러울 것도 같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여튼 수용 인원은 80명으로 되어 있는 강의장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와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봐서 어느 적정 수준까지 지금 현재 이 명단 요 안쪽에만 됐으면은 좀 사실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관심 가져주시고 참가하겠다고 접수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